자고 일어나니, 자고 일어나니 뭔 일이 있었을까요? 보겠습니다. 특검법 합의 14시간 만에 파기, 여당 투톱 충돌했다라는 거죠. 여야가 분명 특검법을 합의했다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영상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두 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지? 1차 논의한 거지. 그냥 파기도 아니에요. 사실 문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협의가 결렬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최종 협의가.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대표님, 포하신 거 관련해서도 정전에 사과하셨나요? 대표님 말씀하신.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말씀이시죠. 아까 공개 사과 얘기하시는 좀 어떤 마음에서 말씀 좀 하셨던 거예요? 말 쉬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내란 외환 행위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쭉 영상으로 좀 같이 봤습니다. 분명히 그제 저녁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게 왜 합의라 그래? 그냥 논의한 거지. 란 얘기에서부터 다시 협상하라고 지시했어요. 란 얘기.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과하라고 해요. 란 얘기까지 지금 다 나왔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특검법 합의, 번복, 강행 처리, 혼돈의 이틀이었다. 이 10일 오후 6시 40분 여야 합의안이 발표가 됐죠.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11일 오전 8시에 보면 야당 민주당이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물르자고 하는데요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했는데 실제로 1시간 뒤인 오전 9시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달라서 내가 어제 재협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40분 뒤에 결렬입니다 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여기 같이 볼까요? 비공개 의총에서 이 정청래 대표가 심심한 사과한다.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공개 사과하라고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비공개 의총에서 정청래 대표가 심심한 사과를 합니다라는 멘트가 나왔고요. 오후 4시 실제 본회의에는 여당의 특검법 이 여당안이 본회의에 단독으로 좀 의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목 자체가 혼돈의 이틀이었다라는 건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뒤집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일단은 최창렬 교수님,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같이 볼까요? 낮 12시 40분 정청래 공개 사과해야 된다. 대표가 사과하라 그래. 라고 기자들이 있는 데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도 나왔죠. 그런 거 할 때 혼자 합니까? 라고 했다는 건데 그럼 정청래 대표도 동의를 했던 아니냐라는 거죠. 동의했다고 봐야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도부와 법사위와 특위와 다 상의했다, 논의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전에 충분히 상의했다고 봐요. 논의가 됐고 저거를 아마 저렇게 중요한 건데 이게 다른 정치 쟁점하고 달라서 아주 쟁점적인 거예요. 저거야말로 이 내란 재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 이른바 종식과 저걸 원내대표가 물론 원내 협상, 여야 협상은 원내 대표의 소관이라 하더라도 대표 상의 안 했다, 지도부가 상의 안 했다고 상상이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합의가 결렬되고 나서 정청래 대표 공개 사과해라 라고 얘기했고 또 정청래 대표가 비공개 원의원총회에서 얘기했잖아요. 사과했기 때문에 저거는 그 논리적 구조로 볼 때 당연히 정청래 대표가 상의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 당내에서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나와 있습니다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수사를 제대로 해라. 페이스북에 올리고 당내 강경그룹들의 생각 그리고 또 강성 당원들 이제 항의가 빗받치는 상황 속에서 번복이 된 거거든요. 이건 특검법에 대한 내용, 개정안에 대한 내용 여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단히 이건 이 당내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건 좀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원내 대표의 그 업무예요. 원내 협상은 대표도 물론 당연히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개입도 하고 의견도 밝히겠으나 네. 과거엔 원내 총무가 총재가 임명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총재라고 그랬죠. 대표라고 안 그랬죠. 근데 이게 원내 대표는 선출직으로 바뀌었어요. 네. 유권자들은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내 대표 원내에 관련된 거는 원내 대표가 해라. 그러니까 원내 우리가 그 당의 투톱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표와 원내대표. 당의 전체적인 걸 관장하는 게 대표고 원내 협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원내 대표에게 책임과 권한이 있는 건데 그게 아무튼 신뢰가 좀 깨진 면이 없지 않다. 저게 아마 야당에게 상당한 비밀 제공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그 지금 말씀처럼 지금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청래 대표도 알고 있었던 걸로 지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니 그거 정청래 대표가 사과하라고 하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 대표도 동의를 한 게 맞는 것 같은 게 사과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과정들에 대한 그 가정들이 매끄럽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본인의 부덕의 소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했고 당원과 국민과 의원께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저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 집어가지고 사과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불러드리고 워딩대로입니다. 네. 지금 협상이 매끄럽게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총괄 책임자의 개념으로 정청래 대표가 좀 의총해서 사과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어보죠.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사과하고 이런 건 아니네요. 그랬더니 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김현정 대변인 지금 얘기를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SNS에 그 뒤에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렸는지 같이 볼까요?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가 됐다.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을 했고 그 의견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거부가 됐다. 결국 추가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이 부분인 거죠.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을 했다라는 거. 당 지도부 정청래 대표랑 얘기를 했어요.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특위 지금 검찰개혁 특위 관련해서 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서 뭐 박선원, 김용민 등등에 대해서도 다 얘기 알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영걸 대표님. 네. 다 들어놓고 왜 이래? 라는 걸로 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파에 휘둘리는 거죠. 저 합의문 발표한다고 하니까. 네. 그다음에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뭐 딴지일보 뭐 댓글인가요? 이런데 굉장히 비난하는 거를 많이 올렸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 물러나게 해라. 정청래 대표 책임져라. 도배를 하니까 강성 지지층이 화가 나니까 민주당 내에 강경파들이 또 움직였고 거기에 따라서 또 민주당 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움직이니까 정청래 대표가 바꾼 거죠. 이중 플레이를 한 거죠.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서운하긴 하겠지만은 대통령실과도 협의하는 게 이런 건 상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실과도 협의를 했다고 보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란 규명하고 정부조직법 맞바꾸는 게 협치가 아니다. 야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 했어요. 내란 규명이라고 했자 특검 연장하는 기간이 15일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 15일 때문에 여야 합의를 해서 그 정부조직법 개편, 금융위원회 만들고 하는 게 그게 좌초가 됐다 이거죠. 겨우 15일 때문에 특검 몇 달간 수사하는데 그 차이 때문에 이게 까부실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제 취임 100일 이재명 대통령이 뭐 통합과 협치를 얘기했지만은 민주당 내에서는 그 반대로 갔잖아요. 저는 취임 100일에 미래를 위한 나머지 4년 9개월 남는 청사진을 내보내고 협치를 위한 손짓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보면은 굉장히 과거지향적이고 이것도 결국은 내란 종식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에 70%, 80% 최고 지지율했을 때 한 일이 뭐였습니까? 그때 미래 안 했어요. 적폐청산 얘기해서 두드려 잡는 거 많이 했어요. 대부분 무죄로 많이 나왔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 높은 국회 다수석 갖고
여야 협치는 말뿐이고 하는 거는 내란으로 몰아서 내란 종식 갖고 임기 말까지 끌고 가겠다. 그런 저는 속이 저는 뻔히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쭉 이런 상황을 좀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선 좀 약간 아니 다 같이 하기로 해놓고 나한테 왜 그래? 다 합의가 된 사안이잖아 우리끼리도. 근데 대체 왜 나한테 이래? 라는 취지의 약간 억울함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좋은 협상, 부족한 협상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당대표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불협화음은 상대한테 이로움만 줍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할 일만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다 이게 내 당대표 부덕의 소치이니 불협화음은 상대, 여기서 말하는 건 국민의힘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국민의힘한테 이로움만 줍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덮고 갑시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갑자기 하루 만에 바뀌었는데 그냥 덮자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합의를 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삼권 분립의 시대가 아니라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 지금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의 말을 당대표가 뒤집고 당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얘기는 이거죠. 용산 이재명, 여의도 정청래, 충정로 김어준. 3통이 있다. 용산의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고 충정로의 대통령은 김어준, 김어준 겸손 힘들다 유튜버라는 겁니다. 지금 3명의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다 지금 이게 얘기가 합의가 안 되고 산으로 가는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최천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저 얘기 좀 과하게 들려요.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도 그렇고 특검, 내란특별법 등 말이죠. 그런 내란 관련들 이 사안에 대해서 당내에서 조금 이견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이견이 없는 게 이상하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전혀 생각이 하나도 다른 게 없다. 그게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과장되게 나오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수청 어디 둘 거냐. 그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뭐 법무부에 두는 게 맞다. 또 행안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강성이라면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 어쨌든 통합과 협치 쪽으로 가려 하는데 당의 강성 그룹들에 의해서 강경 그룹들에 의해서 조금 이제 불편해 보이기도 해요. 그게 저는 없다고는 못 그럴 것 같은데 김어준 씨의 저 영향력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뭐 여야 다 마찬가지예요. 이른바 이제 우파 쪽이나 이쪽의 진보 쪽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극단적인 유튜버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가짜뉴스 유튜버에게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야당은 어제 합의가 결렬되면서 이제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통 분립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권에 대한 약간 이제 그 틈새를 벌리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합의가 번복된 거, 합의가 무산되고 원래 여당이 추진했던 대로 통과된 게 이 특검법 개정 이게 상당히 야당에게 명분을 줬어요. 아무튼 합의해놓고 없던 일이 되는 거니까 신뢰가 깨진 거 아닙니까? 약속이 깨진 거예요. 네. 저건 조금 여당 내에서 조금 더 아니면 강경하게 밀고 가든가 아니면 차라리 양보하면서 야당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게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럼 그렇게 결정이 된 후자로 결정이 된 건데 이게 지금 강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좌지우지 되니까 앞으로 이게 이런 사안이 많을 거예요. 지금 워낙 이 중차대한 것들이 많고 이게 이제 적폐청산하고 또 다른 게 내란이라는 게 지금 법률 용어예요.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지금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중이란 말이에요. 네. 내란 정치 정말 중요합니다. 저걸 자꾸만 저런 식으로 관리가 잘 안 되면 야당의 얘기가 자꾸 힘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절차의 문제 있어가지고 본질이 어디로 가버리고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 좀 위헌이 아닐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애도 불구하고 이게 프레임으로 이게 이슈가 돼버리면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그 설치가 위헌이 아니냐의 문제 호도돼 버린다고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여당은. 그럼 내란 정치라는 본질이 있는데
진실규명, 진상규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문제가 서로 튀어하면 완전히 이게 같은 레벨로 이제 돼버리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여당이 상당히 여권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 무슨 삼통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이런 건 좀 과한 거 아니겠느냐. 다만 또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판을 할 만한 빌미를 준 것도 사실이다.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아예 그냥 파기가 됐으니 신뢰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걸 뭐라고 받아칠 것이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내대표 말을 당대표가 뒤집고 당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 조종이 되는 거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영걸 대표님 여기서 당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 조정된다는데 이 누군가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강경파들이죠. 강경파. 소위 말하는 개딸들. 예, 굉장히 왕성한 인터넷 카페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정청래도 지금 나가라고 할 정도니까 지금 뭐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대표하는 게 강경파들 아니겠어요? 내란 특별재판부도 주장하고 하니까 민주당 따로서 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김어준 씨가 하는 유튜브에 못 나가서 난리잖아요. 한 번에 더 얼굴 내밀려고. 그러니까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는 그 눈치를 보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뒤에 좀 실사구시 뭐 중도 실용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눈치 보면서 나서진 않지만은 뜻은 같이 하는. 저는 그래서 세 사람이 다 대통령이라고 하지만은 뜻은 저는 같다고 봐요. 표면상 행동만 좀 다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초록은 동색이다 이렇게 봐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내란 종식에 있는 거죠. 정권 연장에 있고. 근데 저는 내란 종식 갖고 5년간 끌고 간다는 게 너무너무 지금 과거지향적인 거 아니냐. 지금 12.3 비상계엄이 9시간 만에 해제가 됐고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란을 언제까지 끌고 가겠어요. 전 미래를 보고 가야지. 이런 민주당의 행태, 대통령의 행태, 김어준 씨 행태는 우리 국가 발전상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경제를 자꾸 뒤로 어제 뭐 이 대통령이 주가 지수를 뭐 3,344 뭐 기록을 갱신했다고 자랑하던데 네. 그거는 대통령이 잘해서 뭐 그 양도세 완화 이것보다도 미국 증시가 오른 겁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지 거기에 잘한 거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기업 옥죄는 법이 자꾸 기업을 누르고 있습니다. 네. 네. 살짝 좀 흥분을 하셨어요. 네. 개인적인 의견이 또 상당히 좀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지금 여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삼통 용산 이재명, 여의도 정청래, 충정로 김어준 세 사람이 그러면은 내란에 대해서 5년 동안 끌고 가겠다는 거냐, 언제까지 내란을 얘기를 할 거냐라고 좀 비판적인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도 좀 시끄럽대요. 저기 무슨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정부 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하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요 얘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란 규명이랑 정부조직법을 맞바꾸는 거 이거는 협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뭐 이재명이 시켜서 그렇다는 얘기도 지금 도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는 몰랐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 최창렬 교수님, 사실 이게 이런 여야 간의 이런 합의, 특히 정부조직법 통과를 어떤 이 딜의 대상으로 놓고 했었을 때 이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제 이 여야 합의 사안에 대해서 정말 몰랐느냐,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죠.
글쎄 알 길은 없는데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네. 정말 몰랐다고 얘기하니까 믿어야죠. 뭐 그것까지 언급 안 하면 안 했지만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 길은 없는 것이고 저 얘기 내란 규명과 정부조직법 맞바꾸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안 같은 경우는 맞바꿀 수 있어요. 전혀 영역이 다른 거라도 트랙이 달라도 딜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쟁점과 쟁점 사이에. 근데 제가 전 뭐 물론 이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내란 관련은 저는 굉장히 강경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강경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 문제 같은 경우에 어제도 뭐 저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 문제와 내란 문제를 같이 맞바꾼다? 저도 그건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저께 깜짝 놀란 게 저녁 때 그 뉴스를 접했어요. 이 내란 특검법 연장에 대한 개정,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합의됐다. 근데 그 뉴스 보면서 이렇게 쉽게 합의를 해줬나? 지금 그리고 워낙 김건희 씨에 대한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로렌스 식의 얘기도 이제 의혹으로 또 나온 게 있고. 근데 기간 연장 같은 건 하는 게 일리가 있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 사실 반대하는 편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뭐 굳이 이렇게 늘 필요가 있나 빨리 끝내고 굵게 짧게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네. 워낙 많이 나오니까 합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 문제는 대통령 입장에 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정부조직법 맞바꾸는 협치가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은 조직법대로 하고 네. 내란 관련된 건 내란 관련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여권 내에서 어떤 그 불협화음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이게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여당 지도부도 그렇고 잘 소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저렇게 삐져나올 거예요. 그럼 자꾸 이 문제의 본질과 다른 것들로 해서 논란이 또 야기될 수 있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당이 정말 치밀하게 그 대신 길게 하면 절대로 내란 정식 5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올 연말에서 좀 아니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으나 이게 내년까지 간다. 이거는 아마 국민들이 피로감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굵고 짧게 확실하게 해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단죄해라.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또 드는 의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내란 규명과 정부조직법을 맞바꾸는 거 이거 협치 아닙니다. 정부조직법 뭐 패스트트랙하면 6개월이면 되거든요. 그게 내란 규명이랑 이런 당위적인 이런 것과 맞바꿀 사안이 아닙니다라고 어제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다고 할 때는 아까 윤영걸 대표님,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억울해하는 이유가 아니 다 알고 있었잖아. 정청래 대표, 추미애 위원장, 뭐 특위위원들 다 알고 있었잖아. 합의하는 이 내용. 근데 왜 나한테만 이래? 그러니까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다들 이 합의 사안에 대해서 알고서 합의를 했었다라는 건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당에 제대로 전달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던 거냐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저 북한산에 올라가서 소리라도 좀 지르고 싶을 거예요. 혼자 그걸 어떻게 협의를 하겠어요. 당연히 대통령실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상의를 했다고 봐야죠.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몰랐다고 하니까 그건 뭐 특검을 해도 안 밝혀지는 겁니다. 오히려 서류가 올라와도 안 읽었다고 하면 되는 거고 그 페이지는 넘기고 봤다고 하면 되는 거고 알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억울한 점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이 조변 섞게 한 거는 지지자들의 반응이 의외로 컸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몰랐다는 거는 뭐 군왕무치라고 옛날부터 왕은 뭐 거짓말하거나 무슨 짓을 했어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걸 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뭐 몰랐다는 쪽으로 뭐 편을 들고 싶은데 그만큼 저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이재명 야당하고 대화를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범죄자랑 대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재판을 5개나 받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뭐라고 그래서 협치를 말로는 하면서 내란 세력들과 어떻게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히 결별을 지금 안 한 측면도 있지만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협치, 합의 뭐 이런 거는 다 말잔치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길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노론들 있잖아요. 네. 주작 엄하게 한 사람들. 여차하면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상대방 다 죽여버리는 지금 그런 시대로 우리가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뭐 협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 여야 대표들과 해서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사실 말뿐인 거 아니냐. 사실은 대화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협치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게 사실 뭐 몰랐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을 바꾼 게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게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있어서 처음에 했었던 생각을 좀 바꾼 게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조선일보 오늘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자 여야 합의도 없던 일로 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합의 소식이 알려지고 강성 지지자들이 당 게시판 등 인터넷에서 이런 합의를 누구 맘대로 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했다.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엔 밀실야합이다. 개혁을 원치 않는 수박들이 설친다. 김병기를 끌어내리자라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 이 개딸들은 내란 정당과 협치가 대체 웬 말이냐?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을 날렸다. 사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이 본회의장의 책상 밑에 휴대전화를 내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문자 폭탄을 읽는 모습이 실제 언론에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왔었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여야 합의가 사실은 다 알고 합의를 한 사안이지만 뒤집어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그 민주당의 그 이제 강성 그룹들, 네. 강성 당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당내도 강성 의원들도 있고 그래요. 어느 당이나 뭐 강경 온건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모든 사안도 그렇고 모든 조직이 그렇긴 한데 지금 저거는 저도 계속 말씀드린다만 대단히 이번에 잘된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놓고 그게 하루 만에 그게 결렬되고 결렬을 선언하고 합의가 파기된다는 건 이건 신뢰의 문제거든요. 정치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대단히 앞으로 이건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다도 원활하게 소통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결정이 됐으면 그대로 가는 게 맞고 그런데 아무튼 이 문제 항상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이른바 저 이제 뭐 개혁의 딸이라면 개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그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쪽에 또 국민의대로 또 이쪽에 또 이른바 아스팔트 후파란 분의 생각이 만만치 않고 여야 이 거대 양당들이 이 우리가 적대적 공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이 양당의 그 당원들에 의해서 막 상당히 휘둘리는 이거 좋은 건 아니에요.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바람직하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할 정도로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는 의원들이거든요. 결국은 의원들에게 우리가 주권을 위임한 거지 당원들에게 위임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 원론적인 당위론적인 지적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저 해프닝은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기에는 여러 가지 곱씹을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지금 여야 신뢰가 좀 깨지는 사례 아니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요것도 짧게 여쭤볼게요. 최창일 교수님. 여야 간의 신뢰 말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신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네.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뭐 사과를 해라라고 공개 사과 요구할 정도니까 상당히 감정이 상한 거예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 자기 정치적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거 사과 안 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소통을 했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겠으나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법사위 특위 다 지도부가 했다라고 하니까 얘기를 한 것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서먹거리겠죠. 당분간 뭐 상당히 이제 대표와 그야말로 당의 투톱인데 당의 투톱일 정도는 이 여권의 국정 담당 세력의 투톱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분들이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죠. 소통에 빨리 나서고 특히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을 부식하기 위한 무슨 제스처가 있어야 돼요. 탄핵 반대 폐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내란 정당이라고 할 또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 서로 양당이 서로 명분을 주고 있어요. 서로. 그게 적대하면서 공생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의 신뢰도 좀 이미 상처가 좀 난 상황인 만큼 요거를 좀 회복하는 것도 좀 시급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여야 간의 합의였었는데 이게 지금 깨지면서 두 번째 합의로는 또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여야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부숙제는 숙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